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요청으로 우리 당 관련 상임위원장과 관사들이 함께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국 특사 파견, 공급선 다변화, 또 사재기 엄정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한 대책들을 주문했고 이래 우선 순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하경 산자위원장을 단장으로 요소수 긴급대응 TF를 원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민 걱정과 불안을 앞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 관련 체계를 수소와 전기 중심의 미래 에너지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는 데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긴급 점검 회의에서 보듯이 이재명식 민생 해법은 한 발 빠르고 또 더 정확합니다. 도지사 취임 직후 벌어진 고양 저유소 화재의 현장 지휘부터 코로나 방역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위기관리 행정을 탑재한 유일한 후보 아닌가 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발 앞서 고민하고 후보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헤쳐나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을 등에 업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원팀 민주당과 두 팀 국민의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낙선한 홍준표 전 의원은 대놓고 대선 불참을 선언했고 선거 기구와 별개의 정치 플랫폼 구상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당 이낙연 후보의 아름다운 협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로 한국당이 됐다며 2030 당원들의 탈당 인증하는 게시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합니다. 윤석열 보이콧이 생각보다 거센 것 같습니다. 내부로부터 윤 후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합니다. 미래 청년 세대의 탈당 러쉬로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도 헝겊 주머니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마저도 다 터진 누더기 헝겊 주머니가 아닌가 합니다. 이걸로 그간 언론 플레이를 해온 이준석 대표나 이걸 고맙다고 한 윤석열 후보나 민심 당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 인식과 해석에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초반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미래 민생의 이재명 후보와 과거 보복의 윤석열 후보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구 세력, 보복 세력, 탄핵 불복 세력과 결탁하며 조직을 키워나갈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과거의 힘, 보복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미래 비전 없는 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또한 미래로 가기 위한 입법입니다. 부동산 기득권 동맹이 공고해질수록 많은 국민들의 박탈감과 고통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민 불행을 제도 개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야 모두 개발이익 환수법, 또 도시개발법,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거부와 논의 봉쇄로 이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법안 발의는 왜 했습니까? 대장동 타령만 수도 없이 반복하더니 속으로는 부패 토건 세력과 결탁할 음흉함을 감추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힘을 두고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차라리 철회하든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법제화에 협력하든지 둘 중 하나 분명하고 신속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